대통령이 사금융을 했다라는 얘기, 관사 태클을 했다는 얘기,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았을 때 이런 논란이 생길 게 뻔한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았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선 물딱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주진우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분당 아파트는요,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어요. 재건축 동의서에 직접 이재명이 서명을 했어요. 조합원으로서. 근데 이재명, 김혜경 공동 소유거든요. 중간에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김혜경 배우자 입장에서는 5년 소유 10년 거주 요건을 제대로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인가 고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딱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집을 못 받는 거예요. 현금 청산만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올해 7월 말까지는 이 집을 팔아야 재건축 수익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29억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이후에 이제 딱지가 안 나오는 집이 됐다라고 하면 29억까지 못 받죠. 그래서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집을 넘겨버린 거예요. 본인 재산을 한 푼도 손에 안 보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불로소득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집은 나 어릴 때부터 애들 키워서 사연 있는 집이어서 나는 이 집을 못 팔겠다라고 버텼잖아요. 사연 없는 집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사연 없는 집은 없죠. 소장님, 지금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은 뭐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네, 투기과열적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건축은 조합원, 그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왕도 금지라고 하죠.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 못하는데 예외 조건이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집은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가능한데 2018년에 이제 김혜경 여사한테 증여를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10년 보유를 못 채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을 사는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집을 안 팔면 사실상 문제가 없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굳이 지금 상황이었으면 집을 안 파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많이 올린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피로서 좀 무리하게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차 교수님께서 이 물딱지 얘기하실 때 저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기회 뺏어가지고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따로 뭐 추가로 뭐 그러니까 더 붙일 말은 사실 없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의 상황 자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번 달 전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 대통령께서 배를 해준 측면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울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를 했던 장본인이 그 대출 규제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편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29억에 지금 팔았습니다만 아마 이 사실 대통령의 아파트를 판다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에 이야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7월이라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좀 더 손해를 보고 좀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약에 시장에 내놨다고 한다면 이런 까다로운 매수자가 아닌 좀 더 명쾌하게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거래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매도해서 부동산 정상화의 실현 의지도 보였다. 뭐 이렇게 말도 했어요. 과연 그럴지 해당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1억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높은 거니까 그 금액에 28억, 29억에 계약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낮아봤자 얼마 안 돼요. 낮아봤자. 뭐 헐값에 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더 헐값에 내놨으면은 집을 파는 시기가 소용이 없어요. 현금 청산할 각오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불로소득은 다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15억에 팔아도 되고 20억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본인은 대출 끼고 산 집이잖아요. 29억이 저번에 거래됐던 것보다 약간 낮다는 거지 그게 막 엄청나게 헐값에 내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공인중개사분의 말씀이 음성 변조가 되어 있는데 자막이 좀 안 나갔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가는 대통령의 집에 호가는 31억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호가고 높은 것이고 시세는 28에서 29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시세 언저리에서 정도 계약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허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시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된 거네요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 일관 본인의 이익에 철저하신 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대로 또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이 집이 문제가 됐었던 것은 사실 2022년에 인천 계양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구는 인천인데 왜 성남에 집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내놨습니다. 매물로 내놨어요. 팔겠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가 재건축을 앞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는 신용만 하고 내놨었던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관저에 살 뿐만이 아니라 퇴임한 이후에도 사저를 새로 신축해서 가게 됩니다. 경호동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원래 있었던 아파트에 돌아가서 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긴 비거주,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집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졌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폭탄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1998년에 2억 6천만 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을. 예. 자, 그러면 IMF 때. 지금 IMF 때. 자, 그러면 지금 집을 정말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나라님이잖아요. 나랏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25억 원에 내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팔렸겠죠. 그래도 차익이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비난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29억 원에 팔면서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으로 했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